오늘 여러분들께 좀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 해야 하는데요. 어떤 목소리를 공개하는 것은 아니지만 취재하는 과정에서 명태균 대표의 주변 인물 가장 가까운 사람과 통화를 했는데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 부부, 김종인 위원장 그리고 홍준표 대구시장 등에 대해서 굉장한 섭섭함, 도무지 이해를 할 수 없다. 그 사람들한테 이용당해서 명태균 대표가 이렇게 됐는데 그들은 어떻게 하나같이 명태균 대표를 허풍쟁이 사기꾼 당장 감옥에 쳐넣어야 될 사람이라고 하느냐라면서 격앙된 목소리, 정말 울분에 찬 목소리를 직접 저에게 들려줬는데요. 그 전에 홍준표 시장과 그리고 명태균 대표 간에 일종의 페이스북 전쟁을 했던 적이 있는데요. 홍준표 시장이 어떤 말을 했고 또 명태균 대표가 어떻게 답변했는지 먼저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지금 최근 한 3, 4주 전에 있는 일인데요. 검찰은 성역 없이 나온 의혹들을 모두 수사하세요 라고 했고, 그리고 여권을 뒤흔들고 있다. 선거 브로커가 언젠가 일낼 줄 알았지만 이렇게 파장이 클 줄 예상 못했나요? 연루된 여권 인사들 대부분이 선거 브로커에게 당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홍 시장님, 검찰이 성역 없이 수사하면 저보다 홍 시장님이 더 위험해질 수 있어요? 라고 이제 했습니다. 이 대목에서 박진영 교수가 법적 책임을 질 각오를 하고 얘기를 하나 해주시죠. 제가 먼저 한번 맞받아 치실래요? 아니, 먼저 이야기. 저보고 말을 이야기를 많이 하지 말라고 하니까. 작년에 네. 딱 1년 됐습니다. 명태균 대표의 생일날 네네. 홍 시장이 누군가를 보내서 생일 선물을 명태균 대표의 집 앞에 갖다 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주 깊은 관계네요, 그러면. 라는 소문을 내가 들었다. 자, 그러면 홍 시장한테 왜 당신이 구속될지 모른다고 했냐면 작년 명 대표 여름입니다. 명 대표의 생일이. 거기에 누군가를 보냈다. 자, 공무원인지 아닌지는 확인할 수 없다. 홍 시장이 선물을 보냈다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어떻게 이제 명 대표가 홍 시장으로부터 대우를 받았느냐? 이거 궁금하지 않습니까? 네. 왜 맞받아 쳐주세요.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 법적 책임져야 될지 모르는데. 아직까지는 법적 책임질 게 없습니다. 그래요? 소문이라고 하면 법적 책임질 게 없나? 홍 시장이 자연인 명태균 씨에게 선물 보낼 수는 있죠. 다만 두 사람의 관계가 왜 돈독해졌는가라는 것들의 증거가 나와야죠. 아니, 홍 시장이 지금 명태균 사태가 터지니까 자기는 지속적으로 브로커한테 당했다, 나도 당했고 저놈 감옥에 당장 전화를 하는데 당했던 브로커한테 왜 선물을 보내요, 근데 홍 시장은? 확인된 내용 하나 더 이야기. 홍 시장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 명태균한테 돈을 1억을 빌려주고요. 네. 5천만 원을 받았는지 5천만 원을 못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네. 돈 거래까지 했어요. 그러면은 홍 시장이 여기서 나 명태균 잘 모른다, 그 사람 브로커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했다면 바로 구속인데요. 허위사실 공표로. 적극적으로 홍보 안 하는 건 제 혼자 덮어서라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의 이중적 태도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근데 진짜 홍 시장님은 어떨 때는 바른 말하는 정말 용감한 사람인 것처럼 나오고 또 어쩔 때는 이상한 상황에서 아부하고 이상한 쪽으로 약간 촉을 좀 세우시는 분이어서 저는 홍 시장에 대해서는 상당히 참 분석할 만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 당시 명태균 씨가 당원 명부 56만 명 그 유출 관련해 가지고 사실 이제 한참 큰 문제가 됐었는데 처음에 보세요. 거짓말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 보여줍니다. 이렇게 했다가 결국에는 자기 캠프에 있던 A씨 그분이 대구시청에 근무한다는 사실까지 알려지니까 곧바로 그 자리에서 사퇴시키고 그 다음부터는 명태균 씨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공격을 하지 않고 어떠한 반응을 안 보이는 쪽으로 지금 전선을 바꿨더라고요. 그런 걸 보게 되면 홍 시장이 그동안 했던 그 바른 말, 옳은 소리 이런 건 도대체 다 어디서 나온 건지 그분이 생각하는 기준은 뭔지 너무 의심스럽고 또 자기가 작년에 생일 때 지금 명태균 씨는 밖에서 식구들하고 같이 밥을 먹고 있다가 네 생일 선물 가져다 놨으니 와서 받아라 이 말 때문에 또 집에까지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네. 그럴 정도로 매우 가까운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저런 식으로 이제 와서 저 사람은 브로커다, 대통령이 정치 경험이 없어가지고 그러니 양해해라 이런 말을 사실 할 수가 없는 거고 또 돈거래는 왜 했는지 너무 석연치 않습니다. 자, 박 교수가 저는 저 페이스북을 두 개를 해석해 보면요 서로 뒤통수 쳤다 이런 느낌을 받아요 사실은. 자 보세요 이런 이야기 명태균 씨 이야기는 명부가 당원 명부에서 어디서부터 흘러나왔을까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홍 시장을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홍 시장은
그러면 그 명분을 가지고 윤석열을 도왔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추론이 되는 거예요. 우리 그 영화 친구 보면 그런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약은 나한테 받아먹고 충성은 딴 데 가서 하느냐 이런 이야기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보니까.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 말에 왜 암묵적 약속이라는 표현이 있죠. 네. 모여서 이러기로 정하지 않았지만 서로 눈치껏 알아서 하는 암묵적 약속. 그거의 일단이라고 보여지는데 어제 그랬나요? 윤상현 의원이 명태균이가 혁신위원장 인요한 찾아가서 이준석이 외무부 장관 시켜달라고 건의했다네요. 이 말을 해요. 할 이유도 없는데 그 말을 했다는 게 뭐냐 했더니 그 분석이 뭐냐. 모든 시선을 명태균이가 나쁘고 이상한 놈이야. 배경이 좀 이 사람이 불투명하니까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도 홍준표도 오세훈도 또 누구도 다 굉장히 이상한 사기꾼이 이 모든 일을 저지른 거지 우리는 몰라. 우리는 당한 거야. 지금 이 방향으로 모든 걸 몰아가고 재밌는 얘기거리를 계속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홍 시장은 이야기를 보면은 명태균 씨하고 잘 본인하고 가까웠는데 명태균 씨가 본인을 안 두고 윤석열을 도왔다. 이러면 홍 시장은 뒤통수 맞았기 때문에 억울한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이 판에서 제일 얄미운 사람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에요. 지난 대선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김종인 비대위원장 메시지하고 그 다음에 명태균 씨가 했다는 메시지하고 거의 일치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후보는 연기하는 사람. 나머지 총감독 지휘자는 따로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당시로 추론에 들어가 보면요. 윤석열 캠프가 두 개 큰 흐름이 있는 것 같아요. 김건희파. 김건희파의 명태균, 김종인, 이준석, 명태균. 요 사람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반대파의 찐윤파. 장제원, 윤한홍, 이철규. 나머지 분들은 제가 권성동은 별로 실세도 아니었다고 하니까 언급 안 하겠습니다만은 이 사람들이 권력 투쟁이 있었잖아요. 실제로 윤한홍이 2021년 9월 달에 명태균 멀리해야 된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뒤에 1년 후에 또 명태균 씨가 복수를 합니다. 무슨 복수를 하느냐? 윤한홍이 경남지사 나가는 데 대해서 다른 후보를 데리고 옴으로 인해서 윤한홍이 못 나가는 상황을 또 만들어내요. 네. 그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이 권력 투쟁이 계속해서 흘러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지금 이준석 대표는 명태균 씨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해요. 안 합니다. 김건희 여사도 명태균 씨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해요. 제일 명태균 씨를 뼈아프게 버린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인 것 같아요. 자, 김종인 비대위원장 좀 이따 얘기하고 이제 홍준표 시장이 굉장히 반발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나 선물 보낸 적 없다 이러면 이제 입증을 할 수 없잖아요. 혹시 이럴 수는 있습니까? 광역자치단체가 많이 알고 계시니까. 아니 명태균 씨가 지난번에 주진우 라이브에서 주진우 방송에서 직접 얘기를 했대요. 홍 시장한테 선물 받았다고. 홍 시장한테 선물 받았다. 자, 그러면 혹시 시장 정도 되면 나 몰래 직원이 알아서 시장하고 가까우니까 선물 갖다 주고 이럴 수가 있습니까? 집 앞에까지 직접 갖다 주는 선물은 시장의 사인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 아닌가요? 아니 갖다 줄 수 있죠. 갖다 줄 수도 있다. 근데 공무원을 왜 그런 사적인 일에 시켜요? 그것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확인할 수 없는 게 예를 들자면은 광역단체장들 선물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자체에서 직접 그 금액을 가지고 주는 선물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개인의 입장에서 본인의 지인들이라든가 정치적으로 도움 준 사람들에게 따로 주는 선물이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대구시청을 압수수색해서 자료를 찾아온다거나 이건 현실적으로 제가 보기엔 불가능할 거라고 보고 요것은 홍 시장과 명태균 씨가 얼마나 가까운 사이인가를 증명하는 하나의 증거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법률적인 의미는 그래놓고 정광석화처럼 자르는군요. 네? 그래놓고 전광석화처럼 잘라. 그렇죠. 아니 그래야지 법이 안 걸리거든.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제 관점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홍 시장이 왜 작년도 명태균 대표의 생일에 맞춰서 선물을 갖다 줬느냐. 관계를 유지하고 싶었겠죠. 그 전에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되는 과정을 너무나 많이 봤지 않습니까? 본인이 아마 대구 수성을에 보궐선거로 무소속 나와서 당선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명태균 대표 미래한국연구소와 지속적인 관계가 있었겠죠. 그리고 작년도에 선물을 직접 갖다 줄 정도면 앞으로 자기 대권이나 자기 대구시장 선거를 위해서 명태균과 일정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홍 시장이 만약 선물을 안 갖다 줬으면 반론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은 그게 아니라는 거를 뭔가 입증도 우리도 입증해야죠. 입증할 자신 있죠? 입증할 자신은 스픽스에서 같이 해줘야지. 노영희 변호사를 선임해서 해주시면 되죠. 제가 해줄게요. 자, 그러면서 여기서 내가 추론을 두 가지를 해볼게요. 홍준표 시장은
대선이 지난 이후에 김건희 씨와 명태균 씨가 가깝다는 것을 알았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직접적으로 알았을 거예요. 두 번째, 김진태, 박완수 등 광역단체장들 모임을 굉장히 자주 합니다. 특히 정당에 갔던 광역단체장들은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모여요. 예산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그 과정에서 홍준표 시장이 훨씬 선배 아닙니까? 김진태 도지사 보고 또는 박완수 도지사 보고 야, 너는 내 생각에는 그때 보니까 도지사 도저히 될 가능성이 없는데 어떻게 되냐? 제주도 좋아? 뭐 이런 이야기 했을 수도 있고 그러면 두 분이 사석에서 이야기하다가 이러이러 해가지고 명태균 씨라는 분이 역할을 해줬습니다. 아 그래? 뭐 이렇게 해서 또 명태균이 세구나 이런 식으로 또 관계를 계속했을 수도 있고 뭐 다양한 추론은 가능하죠. 근데 지금 사실관계 얼개는 상당히 많이 밝혀졌으나 그 과정에서 뭐가 중요한 역할을 했지 생각을 해보면요. 그 전계환 대표가 온갖 욕을 먹어가면서 명태균 씨와 통화를 해서 그 최초로 뭘 막 드러냈죠. 그 다음에 주진우 기자가 찾아가서 장시간 녹취를 해서 또 드러낸 게 있죠. 네. 최근 요 며칠간은 장윤선 기자가 또 많은 걸 드러낸 게 있죠. 다 뭐냐? 명태균으로 하여금 직접 말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에 모두가 의혹을 품었을 때는 자기 변명을 왜 들어주냐. 명태균 말하게 하면 곤란해라는 건데 지금 명태균 씨 입을 통해서 나오면 나올수록 여권에 연관된 사람들의 여러 행태에 대한 진실의 일단이 계속 터져나오고 있어요. 100% 믿는 건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명태균 씨도 굉장히 이상한 행태를 보였으니까. 그러나 그로하여금 입을 열게 하는 행위는 굉장히 소중하구나. 머지않은 시점에 이 사람은 이제 검찰 수사 구속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엔 뭐냐? 그냥 바로 용산의 지침하에 입 닫게 만드는 일이 되겠죠. 자, 입을 닫게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오늘 저희들 마지막 부분에 검찰 수사와 관련된 최초 단독 보도해드릴 건데요. 막을 수 있을지 없을지 잘 모릅니다. 근데 그건 좀 이따 따져보기로 하고요. 자, 김종인 위원장 이야기를 조금 더 하면 박정인 교수. 네. 제가 들었던 분에게 이런 이제 말을 제가 이제 직접 들었는데요. 김종인 위원장은 홍 시장보다 더하다. 뭐가 더하다는 거죠? 한두 번 만난 사이가 아니고 이런 새벽에도 명태균 대표가 직접 전화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교류를 하고 의견을 주고받았다라고 할 정도로 했는데 어떻게 서울에 있는 사람이 김종인 위원장 같은 정도의 위치에서 이렇게 명태균을 깔가 뭉개뜨릴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인간적인 배신감은 느낄 수 있는데요. 김종인 위원장은 법률적인 문제가 될 만한 행위들이 네. 두 사람 사이에 만들어지지 않았다라는 자신감이 있겠죠. 네. 그러니까 저렇게 쉽게 부정한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오세훈 후보를 만들었다는 이야기에 그때부터 제가 의심을 했습니다. 이거 뭐 선수가 끼었다. 단일화 관련 여론조사를 잘하는 선수가 끼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추론했던 것들을 그대로 명태균 씨가 이야기하더라고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이 거대 정당과 군소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이루어질 때 전략이 있어요. 그걸 명태균 씨가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고 저는 그 당시에 오세훈이 되는 과정이 안철수와 단일화하는 과정이 그대로 적용됐다고 봐요. 그 당시 비대위원장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거든요. 분명히 저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명태균 씨와 만났을 거고 명태균 씨의 의견 중에 일부를 수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가정을 하거든요. 분명히 그런 상황이 있었고 그 다음에 대선 와중에서 김건희 식파가 이른바 이 찐윤 극우로 가는 사람들이 아닌 중도적이고 합리적인 사람들을 끌어들여야 선거에 이긴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명태균 씨도 의견을 같이 하고 이준석과 가까워지고 거기에 김종인 씨가 가세하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도 명태균 씨 이야기가 수없이 나왔잖아요. 충분히 깊은 관계가 있고 정치적 동지 관계가 있었어요. 근데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제일 섭섭할 거라고 봅니다. 매우 섭섭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배모씨 1억 2천만 현금으로 건넨 사람은 두 번이나 올라가서 김종인 위원장을 만나요. 그것은 이제 공익제보 신청을 했던 김태열 소장. 실제로 명태균 대표도 여기에 대해서 페이스북에 올린 적이 있습니다. 2022년 3월 15일 김영선 그 다음에 경희궁의 아침 광화문 그때 누가 갔는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해서 페이스북에 올린 적이 있는데 김종인 위원장에 대한 섭섭함이 굉장히 크더라. 이 말씀까지 드리면서 결국 지역에 있는 출마 예정자들한테 돈 받아가지고 서울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 갖다 바쳤는데 지금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짓밟고 죽여 대통령 부부는 물론이고 김종인 위원장
홍 시장 장례 선물까지 갖다 주고 이렇게 나한테 할 수 있어? 라는 게 폭발 직전이다 지금.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명태균 씨는 좀 코너에 좀 몰려 있는 상황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강혜경 씨라든가 뭐 아까 말한 배 씨, 뭐 이 씨, 그리고 김태열 소장까지 다 지금 검찰이 엄청나게 촘촘하게 지금 수사를 다 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남은 사람이 명태균과 김영선 두 분이에요. 근데 네. 지금 김영선 의원은 요리조리 피해 돌아다니면서 사실 뭐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지금 검찰이 말하고 있으니 다음 타겟은 혹은 다음에 불러서 확인할 사람은 명태균 씨밖에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기로는 다음 주에 명태균 씨를 부를 거다라고 좀 얘기를 하는데 명태균 씨가 그동안 했던 행동들을 살펴보게 되면 자기는 안 부르거나 불러도 본인에 대해서는 뭐 영장을 치거나 내지는 어떤 강제적인 행동을 하지 않을 거라고 믿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오늘까지 확인한 바로는 검찰에서는 명태균 씨에 대해서 사기 혐의 또 내지는 뭐 횡령 혐의 이제 이런 것들을 주로 지금 하고 있고 또 당연히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해서는 이제 공범으로 지금 김영선 씨와 이제 좀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구속영장 청구 얘기까지 지금 다 나와요. 자, 그 부분은 이제 잠시 후에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요. 지금 이제 명태균 씨와 관련된 부분은 아니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면 본인의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지금 불안할 거라는 예. 거죠.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런저런 걸 하면서 이 정권이나 이 여당 쪽에서 나를 좀 보호할 거라고 생각하고 또 보호 안 할 것 같으니까 오빠 카톡 이런 거 다 보내주면서 나를 보호하지 않으면 큰일이야 이런 걸 내보냈는데 결국에는 여기 지경까지 왔으니 이제는 본인도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